콘센트 덮개 열렸네요. 아우, 이거 맨날 까먹어. 지금 실내 온도가 11도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93km 뜹니다. 실내 온도 공주로 22도로 맞추니까 주행 가는 거리 95km로 늘었네요. 제가 오늘 갈 곳은 여의도로 갑니다. 출발해 볼게요. i3는 기어 셀렉터 여기 있죠? 앞을 밀어주면 D입니다. i3가 좋은 점이 주행할 때 가상음이 없습니다. 원래 전기차들이 출발할 때 윙 거리는 아주 작은 가상음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i3는 그게 없어요. 대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잡소리가 좀 엄청 크게 들리긴 해요. 이런 소리. 차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이 핸들 돌릴 때 살짝 소리가 나더라고요. 잡소리 장난 아니죠? 요즘 전기차들은 가상 주행음이 필수라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긴 해요. 이거를 아예 끌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이거 끄면은 보행자한테 위험하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가상 주행음을 내주고 없으면은 안 내줘도 되거든요. 안 내주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좋으니까 오히려 이 모터 본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출근 거리가 36km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93km니까 뭐 출근하고 퇴근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죠. 제가 지금 이제 니로 EV 같은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차를 타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BMW i3처럼 전기차 1세대인 주행 가는 거리가 아주 짧은 거의 100km 내외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를 타는 데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은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은 이 짧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집에 2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 거리를 갈 때는 니로 EV 같이 배터리가 많은 차를 타면 되지만, 사실상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BMW i3를 사기가 좀 애매하겠죠. 이 차 가지고 어디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차를 사는데 교외로 나가기에는 정말 힘든 이런 차를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겠죠. 저는 BMW i3는 세컨카로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운전 자체가 꽤 재미있는 편이고, 그리고 차체가 작고 그래도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무게 대비 파워가 괜찮아서 전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요즘 나오는 무거운 전기차들 대비 충전 속도 대비해서는 정말 멀리 가죠. 앞에 보니까 또 아이오닉 5가 한 대 있네요. 요즘 전기차가 진짜 많이 늘긴 했어요. 얘도 색깔 괜찮네. 이쁘네. 저 차가 저를 보면 이제 저 조상님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i3 타면 좋은 점이 이 차가 후속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뭐 2015년 정도에 나온 이후로 지금 한 7년 8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 차는 후속이 없기 때문에 옛날 차란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디자인도 되게 특이해서 유니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차가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생각보다 타보면은 되게 넓습니다. 앞뒤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차가 보세요. 이렇게 해도 창문이 안 닿아요. 앞으로 손 뻗어도. 창문 끝이 보면은 저 앞에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넉넉함이 있어서 타고 다니면은 차가 좁다는 느낌 별로 안 들고요. 이제 좌우가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뭐 옆에 사람 많다면은 뭐 좌우 좁은 건 상관없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현대차들처럼 낭창낭창하고 이렇게 편한 서스펜션은 아니라서 어르신들에게 추천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막상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그렇게 이것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카본 프레임이 카본으로 돼 있는 거 보여주면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들이 카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도 그거에 꽂혀서 산 거긴 하거든요. 자동차 셰시가 카본으로 돼 있다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게 원래 슈퍼카들이나 셰시에 카본을 쓰잖아요. 근데 이 차도 셰시가 다 올카본으로 돼 있어서 타보면 확실히 차가 오는 충격이 일반
차와는 다르게 좀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와이프도 그걸 딱 느끼더라고요. 타보더니 아 이게 카본의 느낌이구나. 이 상태에서 서스펜션 단단하면 이거 진짜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탈만한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차가 단단하다는 느낌을 딱 받다 보니까 그런 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밀리는 길에서도 이 BMW i3 솔 등급 이상부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악셀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운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진짜 도시명 전기차가 맞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완전 정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6년도에 나온 차 치고는 정말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95km인가 그랬고 지금 한 10km 이상 주행했는데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99km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그냥 하루에 100km 정도 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야지. 또 이거 지금 주행 가는 거 이제 좀 100km로 늘었네. 이제 차 밀리니까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네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이 주행 가는 거리 100km 믿고 그럼 나 한 편도로 한 80km는 더 갈 수 있겠다고 충전 안 하고 막 다니다 보면은 또 어떤 상황에서 배터리가 확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주행하기 전에 떴던 그 주행 가는 거리 믿고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낭패 입기 전에.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제일 싫어하는 교통 흐름이 딱 이 정도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도가니가 나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생각보다 옛날 차들도 스마트 크루즈가 있는 차가 꽤 많거든요. 저도 이제 BMW i3 살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 차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튜브 찾아봤는데 뭐 외국 영상을 보던 한국 영상을 보던 거의 뭐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로면 진짜 못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BMW인데 어지간히 만들어 놨겠지, 뭐 완전 못 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동이 되게 잘 되고, 이게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막 비치고 막 어두웠다가 밝아졌다 막 그러거나 카메라가 가려지고 그러면은 작동이 안 되긴 해요.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쓰기에는 괜찮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스티어링을 조작을 안 해줘요. 이거는 이제 i3마다 차량 등급마다 다른데, 옛날 차들은 이게 없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들 보면은 이걸 튜닝한 차가 있거든요. 이제 TJA라고 해서 트래픽 잼 어시스트를 튜닝한 차들이 있어요. 그거를 장착을 하면은 저속에서는 스티어링까지 자기가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 장착할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거 장착하는 게.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그게 고속에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일반적인 현대차들 보면은, 현대차들이나 테슬라 보면은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이제 좌우의 차선을 인식해가지고 스티어링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i3에 튜닝하는 그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이렇게 저속으로 갈 때만 스티어링을 잡아주고 고속 주행할 때는 또 잡아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 기능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굳이 돈 내고 그거를 튜닝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거 장착은 안 했습니다. 타면 탈수록 느껴요. 얘네가 말했던 도시명 전기차라는 게 이래서 도시명 전기차구나. 또 타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차가 회전 방향이 정말 짧거든요. 앞에 엔진도 없고 거기다 이 차가 바퀴가 정말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바퀴 꺾이는 각도가 정말 커가지고 유턴할 때나 그럴 때 회전 방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타본 차 중에서 이 차보다 회전 방향이 짧은 차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회전 방향이 작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오토바이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 게 정말 좋습니다. 편도 1차선까지는 아니고 좀 좁은 편도 2차선 그 정도는 뭐 무난하게 유턴 당연히 가능하고요. 회전 방향이 좁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많이 편해요. 그리고 차가 또 앞에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덜 차지하고, 앞뒤 공간은 넓은 대신 이제 좌우 공간이 좁은 그런 차이기 때문에 골목길 다니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닝보다 더 타고 다니기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실내 타보면 모닝에 비해서 또 차가 훨씬 넓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아 진짜 편한 차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이 차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사면은 진짜 만족도가 많이 높으실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차료가 비싸잖아요, 이 동네가. 그런데 공영주차장 가면은 50% 할인이 되는데 50%라는 게 500원에서 50% 깎아줘서 250원 되는 거는 크게 할인된다는 생각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공영주차장 좀 비싼 데는 10분에 막 500원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만 세워놓으면은 주차비 3,000원인데 거기서 50% 할인해서 1,500원만 받아도 그 1,500원에 대해 아낀 게 꽤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 서울 사시는 분들 특히 주차 같은 거 할 때 결국에 불법 주차하고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뭐 딱지 떼이고 견인되고 뭐 그런 경험 한 번씩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BMW i3 같은 전기차 타게 되면은 어지간해 해가지고는 그냥 공영 가서 주차를 하게 되고. 통행료 2,5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통행료가 2,500원이구나. 아니 전기차인데 왜 2,500원 해주지? 가끔 보면은 이런 민자도로 같은 경우 통행료가 전기차라고 해서 50% 깎아주지 않더라고요. 고속도로만 50% 해주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 조금 불만이에요. 특히 이제 우면산 터널이나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런 것도 좀 50% 해주면 좋은데 민자도로에 어쩔 수 없는 슬픔이죠. 지금 아까보다 한참 더 주행했는데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 99km입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믿으면 안 돼. 배터리 100%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92km였는데 지금 배터리 83%인데 17%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99km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비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킬로와트당 약 6km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요즘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 5나 뭐 그런 차들이 보통 5.1, 보통 한 4.7, 4.5 좀 무거운 전기차는 막 4kW대 나오거든요. 그런 차들이 배터리 막 70, 80, 90 넣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350에서 440대로 맞추는 건데, 이 차는 배터리가 22kW 정도 들어가 있고 그걸로 주행 가는 거리를 한 130km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22kW 들어가 있다고 해도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18kW? 그거 가지고 이제 주행 한 90km, 100km 하는 거죠. 아, 이제 계속 내리막길 왔더니 주행 가는 거리 이제 102km 됐네요. 아, 진짜 믿을 게 못 되네. 실내 독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이게 주행하다 보니까 실외 온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실외 온도가 18도래요. 엄청 따뜻하네. 지금이 전기차 타기 제일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한 4월부터 6월 에어컨 많이 안 킬 때. 뭐 여름 돼서 에어컨 킨다고 해도 에어컨은 그렇게 배터리 소모에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단순합니다. 이 히터가 배터리를 많이 먹고 에어컨이 배터리를 적게 먹는 이유는 이 연력학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실외 온도가 한 35도인데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한 22도에 맞췄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한 12도 정도만 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겨울에 영하 10도다. 근데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추겠다. 차가 올려야 될 온도는 무려 한 32도쯤 되니까 12도와 32도의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겨울 되면 히터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전기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도 뭐 한 22도 맞춰놓으면 그렇게 뭐 춥지 않고 일반 내연차처럼 막 후끈하게 탈 수는 없지만 이게 또 타다 보면은 그 온도에 적응이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또 히터 뭐 세게 트는 것도 옛날처럼 안 좋아하니까 저는 뭐 22도로 놓고 타도 운전하는 데는 하나 지장 없더라고요. 이 차 가지고 여의도 출퇴근한다고 하면은 한번 충전했을 때 왔다 갔다 이틀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충전이 좀 잦다는 게 i3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집밥이 있어도 귀찮아요. 솔직히 저는 이 집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는 게 진짜 귀찮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정에 차가 2대씩 있으면 한 대는 주차를 하고 한 대는 충전을 걸면 되거든요. 니로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정말 많이 썼을 때는
저 집에 있는 220V 파워큐브로 충전한다고 했을 때 막 36시간씩 뜨고 그래요. 그럼 와우, 36시간씩 충전하는데 도대체 차를 어떻게 타나 라고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충전을 오래 해도 배터리 큰 차가 그런 점은 진짜 편합니다. 어차피 뭐 밤에 자고 낮에 뭐 주말에 어디 안 가고 그러면 차는 계속 충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작은 차는 충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충전이 끝나버리니까, 자, 이렇게 앞차가 껴들 때는 너무너무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에 있는 벤츠 차주분처럼 살짝 껴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모두 위한 건데, 아, 여기 옵티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옵티마 이럴 때도 제가 비켜줘야겠죠.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까 저 앞에 있는 그랜저도 좀 너무하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거 내 앞차에 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뒤에 왼쪽에 차들 다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갑자기 가지고 끼는 거는, 서울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우 아주 허다하실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저 도착할 때까지 한 1.5km 남았고요. 배터리 한 25% 썼고 주행 가는 거리 93km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 93km에서 출발해가지고 93km에서 도착한 거죠. 무슨 공짜로 온 것 같네요. 전기 1도 안 쓰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또 좀 추우니까 그때는 또 좀 전기를 더 쓰겠죠. 이 중고차 팔 때도 요즘 같은 때 팔아야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는 날씨 따뜻할 때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심하게 뻥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뭐 i3 경매 때문에 되게 차가 핫한데, 저는 서울 시내에서 세컨카로 요리조리 타고 다니기에는 옛날 차긴 하지만 그래도 BMW i3만한 차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타고 다니기 편하고요. 몇몇 좀 메인터넌스 부분에서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게 다 이제 해결이 된 상태의 차를 사신다 싶으면 집밥만 뭐 해결되면은 뭐 딱히 문제 없을 차래요. 아, 이제 여의도 벚꽃 피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여기 일할 곳 타 왔고요. i3 사시는 분들은 집에 집밥이 된다, 차가 한 대 더 있다, 충전하는 게 그렇게 귀찮은 환경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차 사시는 거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시내에만 다닐 거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짧은 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교회 멀리 나갈 때 어차피 이런 작은 차 타고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다 이제 큰 차 타고 나가실 거니까, 나 혼자서만 빨리빨리 다닐 거면은